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기차역을 공격해 어린이 포함 최소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어제 퇴출당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유엔에서 자격이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전국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코로나 구제 기금을 승인했습니다. 요식업주들을 위해서 420억 달러, 그 외 비즈니스를 위해서 13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갤런당 5달러 89.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84.9센트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베니스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타운 내 하숙집 등 장기 투숙객을 받는 곳들이 여행 투숙객을 받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를 내쫓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장학재단이 제28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총 20명을 선발해서 1인당 1,500달러씩 지급합니다. 역사상 처음 여성 흑인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가결돼 공식 임명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따라서 의회 대표단과 함께 아시아를 방문하려던 계획도 연기됐습니다.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공급망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 장거리 트럭기사 첫해 연봉을 11만 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절도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카고 한 백화점이 총기 탐지견을 배치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를 색출해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경기에 세 가지 악재가 닥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유럽의 에너지 대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을 지목했습니다. 필립 볼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교적인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데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에 나서 국민의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TK 지역을 방문합니다. 마스터즈 대회 1라운드에서 임성재 선수가 5언더파 공동 선두를 마쳤지만 2라운드 현재 4번 홀 지나는 가운데서 여전히 5언더파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1언더파 공동 11위로 1라운드를 마쳤고 아직 티샷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LA 엔젤스가 휴스턴에게 1대3으로 패한 가운데 다저스는 오늘 콜로라도와 원정 개막전을 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까지 맑고 덥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새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개솔린 주유를 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지역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6센트가 하락했습니다. 평균 5달러 89.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 주유 가격표 바꾸느라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제 비해서 하루 2.6센트가 하락한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89.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 연속 LA 카운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84.9센트를 기록하면서 어제 비해서 2.5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0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트럭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2023년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기오염 규제법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제조된 트럭은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량 등록이나 리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7만 6천여 대에 달하는 트럭이 내년부터 운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트럭들에는 연료 배출 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운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12년 전에 대기 정화국이 트럭과 버스에 대한 공기 오염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트럭과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트럭과 버스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사이 만들어진 트럭도 퇴출될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엔진을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증명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럭 얘기입니다. 월마트가 공급망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서 급여 인상을 약속했는데요. 트럭 모집 기사에 연봉을 제시했는데 연봉이 이렇습니다. 월마트 장거리 트럭 기사의 첫해 연봉 11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대폭 인상입니다. 아울러 월마트는 다른 부문 직원들을 트럭 기사로 투입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 상업용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5,000달러의 이 훈련 비용 월마트가 다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월마트의 트럭 기사 확보 노력은 공급 물류망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트럭 기사와 항만 노동자 부족 현상 탓에 공급과 물류가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인력이 트럭 기사가 모자란 월마트는 소속 트럭 기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역대 최대 4,500명의 트럭 기사를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12,000명의 트럭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첫해 연봉 11만 달러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전국 식당 업주들을 위해서 400억 달러가 넘는 코로나 구제 기금을 승인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요식업주들을 위한 코로나 구제기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7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223대 203으로 통과한 이 방안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식당 구제기금 펀드에 신청했지만 기금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업주들을 구제하자는 것이 골자로 식당 업주들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42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고전하는 타업종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1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7일 223대 203으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4명, 공화당 의원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초 연방정부는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 2021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식당 업주들을 돕기 위해 286억 달러에 달하는 비과세 무상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프로그램이 론치된 후 3주 만에 기금이 소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10만 1,000개의 비즈니스가 지원금을 받았고 나머지 자격 대상이 되는 17만 7천 개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가주의 경우 자격 대상이 되는데 기금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식당은 2만 군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 2021을 통해 요식업주들이 지원받은 평균 지원금 액수는 28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7일 하원을 통과한 추가 구제 지원 방안을 상정한 얼 블루메노 연방 하원의원은 4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면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요식업주들에게 지원금을 모두 나눠줄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이번 추가 구제 지원금은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했던 식당 업주들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 요식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 9만 개 식당이 폐업 혹은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가주의 경우 식당 3분의 1이 팬데믹 동안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굉장히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물론 1시간 전에 제가 모이뉴스 1부 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이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 경고했습니다. 향후 몇 주간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 가을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어서 많은 입원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등 다른 나라 추이를 뒤따라 밟아온 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다른 실내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한 점,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는 점 등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여건이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소폭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 그 소폭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확산으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지난 2차 재확산과 비슷하게 가을에 재확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고 그게 식품의약국 그리고 자문위원회 우리 국립보건원이 최선의 부스터샷이 뭐가 될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코로나 증가세가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LA 카운티에서 무료 코로나 진단 검사소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당국이 연방정부의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무료 코로나 진단 검사의 운영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백신 접종비 지원 역시 지난 5일 끊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구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코로나 진단 검사조 가운데 최근 25개 검사소가 명단에서 삭제됐고 추가로 더 많은 검사소 운영이 중단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서 3,1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게 된 것은 자금 고갈이 큰 원인입니다. 당초 백악관은 지난달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해 22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보조자금 예산을 요청했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한 가운데 입국 전 PCR 검사 요구와 미접종자의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가진 한국 측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는 시행됐지만 PCR 검사를 요구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제외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상황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 함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 유럽, 태국,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7월부터는 300회씩 늘릴 계획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편,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까지 덥습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한여름 폭염이 금요일인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올라서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고 일요일 낮 기온은 70도 초중반에 머물러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낮 기온은 오히려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70도 내외에 그쳐서 이번 주와는 확연한 기온차가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9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61도, 해안 지역은 88도, 6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한때 비가 내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9도,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편,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로컬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유리창 깨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지? 네, 진짜 유리창 아니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하고 나면 공식 임명되면 새로운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 역사상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르게 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미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 천장을 깨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잭슨 후보자는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3번째, 여성으로서는 6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만 해도 잭슨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의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도 잭슨 후보자를 급진 좌파라고 비판하며 인준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커탄지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여성 흑인 대법관 임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가정집에서 여행 투숙객을 받는 업주들이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자 기존 장기 투숙객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입자 퇴거 요청은 불가능, 즉 불법에 가까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타운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인 남성 박 씨는 지난달 현재 거주하는 하숙집에서 갑작스럽게 퇴거 요청을 받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 10월경 박 씨는 타운 인근에 가정집 형태의 여행 투숙객을 받아오던 건물에 방 한 칸을 렌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자 집주인은 박 씨가 머무는 방에 이미 관광객 투숙 예약을 받아놓았다며 박 씨에게 서둘러 방을 비워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렌트비를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도 하루아침에 관광객이 들어오니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괘씸했지만 더 이상 실갱이를 하고 싶지 않아 이사할 곳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대상 단기 투숙 시설로 운영되어 오던 가정집들이 팬데믹 동안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하숙집으로 바뀌어 운영되어 오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개선돼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자 건물주들이 이윤이 박한 하숙생 대신 관광객을 받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는 LA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외에는 세입자의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 렌트 컨트롤이 있어 집주인들의 막무가내식 세입자 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테넌트들을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는 돈을 안 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일종의 범죄적인 행위가 벌어졌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이빅션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다 보니 LA 카운티 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이 아직도 지금 발효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중에 아주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 아까 내가 말한 사유가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 외에는 테넌트들을 이빅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LA 카운티만큼은 올해 말까지는 그 모라토리엄이 아직도 이 같은 법적 보호장치 때문에 집주인이 쉽사리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테넌트가 결국은 안 나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빅션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거명령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퇴거명령 프로세스가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통상적인 퇴거 분쟁의 사유인 소음의 경우에도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퇴거의 사유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퇴거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조처가 마련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물주의 횡포에 휘둘리는 세입자들이 많아 관련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하셨습니까? 리얼 아이디 신청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DMV가 가기 싫다 얘기를 하는데도 인터넷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DMV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리얼 아이디 또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은 이제 딱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DMV 차량 등록국이 아직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의 발급을 당부했습니다. DMV는 이달 1일 기준, 4월 1일 기준 129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상태며 이는 한 달 전보다 20여만 건이 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발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도 많다며 신청을 당부했는데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신청자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발급 대기 시간도 늘어난다며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DMV는 조언했습니다. 일을 늦게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죠. 2023년 5월 3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또는 연방시설을 방문하려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나 리얼 아이디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행은 원래 지난해 10월 1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DMV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 서류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뒤 약속을 잡고 예약을 한 뒤 DMV 오피스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MV 오피스를 방문할 때 신분증명 서류 1종, 뭐 예를 들어 아이디, 뭐 여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 은행거래소나 뭐 유틸리티 청구서, 아이디가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어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혼증명서나 시민권 증서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한국 이름을 쓰고 계셨다가 결혼하시면서 혹은 시민권 따시면서 영어 이름 하면서 이름이 바뀌신 경우 상당히 많죠. 이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족 플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정부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오바마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개혁법 ACA에서 이른바 가족결합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방재무부 등의 행정 입법 절차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직장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최종 내용입니다. 한인장학재단, 구 429 장학재단입니다. 이 429 장학재단이 한인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제28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4.29 폭동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신 4.29 장학재단인 한인장학재단이 대학생과 대학 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 4.29 폭동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 혹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소수민족의 자녀, 소방관과 치안 담당관의 자녀를 비롯한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한인장학재단은 총 20명을 선발해 1인당 장학금 1,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자 마감은 4월 29일로 장학금 신청서와 에세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학선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올해 에세이 주제는 올해가 30주년 LA 폭동 30주년이 되는 해니까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가장 아픈 이게 기억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LA 폭동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고찰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좀 대적인 의미에서 핫픽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세히 읽고 그 내용대로 쓰면 됩니다. 한인장학재단은 지난 1992년 LA 폭동 피해자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4.29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한인 청년 에드워드 리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지난 27년 동안 988명의 학생들에게 총 114만 5,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최학선 이사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커뮤니티에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마음 간 것은 어려운 가운데 부모를 돕고 또 이웃을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4.0 혹은 4.0 가까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 또 다른 단체를 도우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 주로 뽑았습니다.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한인장학재단 웹사이트 www.koreanheritage.org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해서 한인장학재단 주소 1111 크랜쇼 불바드 LA 캘리포니아 90019로 우송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738-0908 혹은 info@koreanheritage.org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로이 고교와 얼바인 유니버시티 고교를 비롯해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유명 공립학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우수 고등학교 랭킹 탑 10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서는 23곳의 공립고등학교가 A+ 점수를 받은 가운데 남가주에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트레이 명문고등학교인 트로이 고교가 전체 6위에 올랐고 이어서 산타아나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츠가 7위, 팔로스 버디스의 페닌슐라 고교가 8위에 랭크됐습니다.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고교는 11호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이어서 라카나다 고교가 11위, 위트니 고교가 15위, 산타클라리타의 아카데미 오브 더 캐년스가 16위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캘리포니아의 우수 공립고교 1위는 북가주 팔로알토의 헨리건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전기차 마스터 플랜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LA시 곳곳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대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의회 투표에서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기차 마스터 플랜은 LA시 소유 차량 10,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소를 9만 7천 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LA시는 프리웨이와 스프롤, 가스 배출 차량 등으로 인해 최악의 대기질을 지닌 도시로 꼽혀왔다며 특히 프리웨이 인근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전기차 마스터 플랜으로 이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정리 승용차 140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6대, 2대의 하이브리드 거리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는 LA시는 올해 안에 4대의 전기 트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수 프로젝트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1, 2년 새에는 한인타운에 2,000여 채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건설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는 대략 10여 건에 달합니다.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로 모두 2,180유닛의 아파트가 한인타운에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설 계획도 9건에 이 900개 유닛의 아파트가 추가될 예정이라 앞으로 한인타운에 새롭게 들어설 아파트는 모두 3,080유닛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 건설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규모도 과거와는 달리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지역에서 진행된 대형 건설 공사 가운데 투입 예상 규모가 가장 큰 탑10에 한인타운에 건설되고 있는 2개의 건설 공사가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해외에서 한국 내로 들어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 소지로 한국까지 운반한 경우까지 모두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어도 수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도 대마 반입에 대해서 한국에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과 영킴 의원이 토요일인 내일 9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 한남체인과 시엄마켓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입니다. 내일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는 영킴,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이 직접 참가할 예정이고 현재 영킴,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도 찾고 있습니다. 한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45지구에 출마했습니다. 지역구는 파운틴밸리, 웨스트민스터, 미드웨이시티, 가든그로브, 사이프레스, 제리토스, 부엔나팍, 플러튼 북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의원은 40지구에 출마한 가운데 40지구는 유발린다, 치노힐스, 터스틴, 레이크포레스트, 라구나힐스, 애나함힐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이 전기,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뉴욕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협회 측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33만 가구 이상의 노인 및 저소득층이 수개월째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5월 말부터 개인 파산이 잇따를 수 있다는 비영리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차일드케어 비용 보조 대상을 확대하고 차일드케어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의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가 늘어나는 강절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과 명품 매장이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총기 탐지견을 배치한 것입니다. 백화점 측 니만 마커스 측은 최근 매장에 총기 탐지견을 배치했고 총기로 무장하고 매장에 진입해 명품 허리띠와 장신구를 훔쳐나가던 데릭 레이섬을 총기 탐지견으로 적발해 체포한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백화점 대변인은 안전한 쇼핑을 보장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일부 매장에는 기존 경비원들에 더해 이런 총기 탐지견들을 배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세카라멘토 다운타운 유흥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가운데 총격범이 5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라이벌 갱당 간의 싸움이 화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두 갱단 간의 싸움이 총격전으로 번졌고 연루된 갱단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재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가주에서 고스트건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가주 EB타임즈에 따르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최근 개인이 직접 제조한 총기, 즉 고스트건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여러 건 이뤄지면서 사법당국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이 노로바이러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월 5일 현재 하와이에서만 4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하와이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캐나다산 생굴과 관련해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애틀 시택공항 주차장 이용도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여행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봄방학으로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스포츠계는 온통 타이거 우즈로 집중돼 있죠. 어제 엄청난 환호성 속에서 타이거 우즈가 티샷 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했죠. 타이거 우즈 한 명이 이 골프계에 미친 영향 이렇게 대단합니다. 1라운드를 마치긴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임성재 선수가 지금 7번을 지나는 가운데 5언더파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거스타 골프코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5언더파 단독 선두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2위 그룹과 딱 한타 차인데요. 2위 그룹에서는 현재 더스틴 존슨이 4언더파 한타 차로 쫓고 있습니다. 카메론 스미스도 4언더파 공동 2위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1언더파 공동 11위에서 아직 티샷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언더파 공동 11위 그룹에는 케빈 나 선수도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케빈 나 타이거 우즈 선수는 잠시 뒤에 이제 2라운드 티샷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인 선수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는 지금 일단 임성재 선수 단독 선두로 나서고 있고요. 이경훈 선수가 2오버파 공동 38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4오버파 공동 62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이후 1년여 만에 돌아온 마스터즈 대회 첫날 어제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KBS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수많은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1번 홀로 향했습니다. 우즈가 힘차게 티샷을 날리자 타이거를 외치며 황제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부상과 재활로 기나긴 공백이 있었지만 우즈의 노련미는 여전했습니다. 페어웨이를 놓치면 기막힌 아이언샷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린을 놓치면 절묘한 어프로치 샷으로 파를 지켜냈습니다. 페어웨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 모두 50%대였지만 마스터스의 24번째 출전에 코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즈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기록해 1언더파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홀마다 가득 찬 관중들은 우즈의 성공적인 복귀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m very lucky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nd not only that, to play in the Masters and to have this type of reception. I mean, the place was electric.
임성재는 5언더파를 기록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마스터스 첫날 선두에 올랐습니다. 까다로운 아멘 코너의 마지막 홀인 파5 13번 홀 이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리더보드에 있지만 또 워낙 잘 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너무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무리까지 좀 재밌게. 우지의 성공적인 복귀와 임성재의 우승 경쟁, 마스터스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박효준 선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나란히 메이저리거 개막전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진출 2년 만에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 출전한 김하성, 3회 첫 타석에서 애리조나 선발 투수 범가너를 괴롭힙니다. 11구 접전을 펼친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 빠른 발로 2루 도루에 성공한 김하성은 이후 밀어내기 볼넷 때 홈을 밟았습니다. 4회엔 땅볼을 쳤지만 선행주자만 아웃되면서 1루에서 살았고 이후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두 번째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그러나 9회 끝내기 홈런을 맞고 4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이 행운의 내야 안타를 기록합니다. 미국 진출 8년 차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는데 오늘이 생일이어서 더 기뻤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가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LA 엔젤스, 다저스는 어제 개막전 경기 없었습니다. 어제 LA 엔젤스 경기가 있었는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 경기에 앞서서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타임즈는 어제 개막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모델로 내세운 표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타임즈는 It's Showtime, 이건 레이커스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죠. It's Showtime, 이 쇼를 SHO, 오타니 쇼헤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야구에 필요한 것은 오타니 쇼헤이다라는 부제목으로 오타니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넷판에는 동영상 인터뷰도 게재했고 투타 겸업 열풍을 주도한 오타니는 이에 대해서 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보다는 인상에 남는 한 페이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는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것,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것, 엔젤스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어제 NIM의 엔젤스 아드면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4와 3분의 2 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솎아내면서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타자로는 1번 지명타자로 나서서 4타수 무안타 1개의 삼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해 불가능해 보였던 투타 겸업을 완벽하게 해냈죠. 올 시즌에도 투타 겸업을 이어가게 되는 오타니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5년 만에 어제 첫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어제 던진 가장 빠른 공은 시속 99.8마일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득점 지원이 없어서 에인절스는 4안타 빈공 속에 1대3으로 패했고 오타니 선수는 패전의 멍에를 써야만 했습니다. 저렇게 던졌는데 패전 투수가 되면 속상하죠. 엔젤스 올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어제 개막전 치르지 않은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오늘 개막전 갔습니다. LA 엔젤스는 오늘 오후 1시 10분 토론토 원정 경기로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 개막전 선발 워커 뷰러로 이미 발표가 됐죠. 오늘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릴랜드가 나서게 됩니다. 어제 개막전 역시 하지 않았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오늘 홈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를 갔습니다. 호세 베리어스 선수가 개막전 선발로 났습니다. 좀 속상하죠. 원래 류현진 선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토론토의 경기는 오늘 오후 4시, 다저스 경기는 오늘 오후 1시에 펼쳐집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